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18일 오후입니다. 월간조선이 김대중 비자금, 해외 비자금 관련 의혹을 계속 추적 취재를 하고 있는데, 어제 발행된 사물호에서 특종을 했습니다. 조승호 기자가 쓴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김대중 비자금 관련 1억 달러 수표, US뱅크가 발행한 수표 사본은 존재, 김홍걸 등 당사자들은 부인, 국정원과 FBI 1억 달러가 북한 유입 위험성 있다고 판단해 합동 공작. 국정원이 파악한 1억 달러 루트는 미국 서부 회사에서 한국 회사, 그리고 중국의 WTC 프로젝트, 그리고 평양 과기대로 들어가는 코스다. 문제의 1억 달러 수표는 US뱅크가 김홍걸 회사로 추정되는 LHL 인베스트먼트에 발행한 것. 김홍걸은 김대중 전 대통령 셋째 아들입니다. 김홍걸과 WTC 사업 동업자인 수직기, 사업 진행 과정에서 금전적 손실을 입자 국정원에 DJ 비자금 의혹 제보. 김대중 비자금 조사했던 국정원 간부들 수감 중 수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DJ 일가와 친한 전성식, 사업자금 조달은 김홍걸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대리수직기 앞에서 했다. 김대중 비자금 관리자로 지목한 한수루이는 누구인가? 김진경 평양과기대 설립자입니다. 도중에 사업을 포기, 이유는 DJ 비자금으로 표면화되면 국회 청문회까지 그런 위험성을 지적을 하면서 사업을 포기했다는 게 월간조선이 입수한 자료에 있다는 겁니다. DJ 비자금이 돈 세탁되었음을 암시하는 표현도 문건, 이것은 월간조선이 입수한 문건에 담겨 있다. 문건에 담긴 미국 법인, 한국 법인 상당수 실제, 신빙성 뒷받침, 김홍걸 측의 반론, 서적기의 일방적 주장이자 허위, 전성식의 반론, 테리 서적기에게 속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이 사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좀 복잡합니다. 그러나 또 단순합니다. 이 월간조선이 특종한 1억 달러 수표, 즉 US뱅크, 미국 은행입니다. US뱅크가 미국 서부 지역에 있습니다. 시애틀 근방에 있는 US뱅크가 이 오레곤주에 있는 LHL에게 지급하는 수표를 국정원이 입수를 해서 조사에 착수를 했어요. 이 수표를 월간조선이 또 확인을 했답니다. 그 내용을 확인을 했답니다. 사본이겠죠. 카피겠죠. 수표 카피. 확인했는데 이게 실체가 있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이 수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면 김대중 비자금도 실체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월간조선이 바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이 수표, US뱅크가 발행한 1억 달러 수표입니다. 1억 달러 수표, 이 수표의 발행 목적은 LHL이라는 데 입금하기 위한 건데, 이 LHL이 김대중 비자금 김홍걸 씨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사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LHL이. 근데 월간조선이 입수한 문서는 아마도 국정원이 이 사건을 추적하기는 과정에서 입수한 문서로 보입니다. 내용 증명서입니다. 이 내용 증명서는 같이 동업을 하다가 이 사업이 중단되니까 그동안에 투자했던 돈이 많다 하면서 그걸 받으려고 하다가 잘 되지 않는 과정에서
국정원에 정보를 제공한 테리 스즈키라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이 전성식, 김홍걸 두 사람에게 보낸 내용 증명서입니다. 이 내용 증명서는 이 조사 및 재판 과정, 수사 과정에서 이게 이 실체가, 내용 증명서의 실체가 알려졌는데, 월간조선이 그 실체가 실체를 뒷받침하는 내용 증명서를 입수를 해가지고 그 내용 증명서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상당히 치밀하게 확인을 하고, 당사자인 김홍걸, 전성식 두 사람에게 반론권을 줘가지고 반론한 것까지 이렇게 실어주었으니까 상당히 충실한 취재로 보입니다. 이 사건을 대강을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2009년 5월쯤 국정원이 중국을 통해서 아주 깊은 정보원을 통해서 김대중 비자금이 중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들어간다 하는 첩보를 입수합니다. 그것과 별개로 2009년 가을에 되면은 국정원이 시애틀에 주재하는 국정원 정보관, 도모 정보관에게 지시를 합니다. 테리 스즈키가 9월에 평양과기대 준공식에 참석해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면은 만나가지고 정보를 수집하라. 이렇게 됩니다. 정보를 수집하라. 이때는 비자금 이야기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모 정보관이 테리 스즈키라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접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2010년으로 넘어갑니다. 2010년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이 도모 정보관이 테리 스즈키와 만나서 확인하는 내용이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테리 스즈키가 자신이 관계했던 이 사업, 중국 투자, 그리고 중국 투자에서 번 돈을 평양 과기대로 이렇게 보내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 참여한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쯤 되면은 이 테리 스즈키라는 사람이 김홍걸, 전성식, 또 무슨 회사와 합동으로 하던 김진경 총장 등 이분들이 하던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불만이 많던 차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렵 또 한 이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인지 조연인지 더 알아봐야 하는데 FBI입니다. FBI가 우리 국정원에 이 1억 달러가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이 정보에 대해서, 이것은 FBI 소관입니다. FBI는 연방 수사기관인데 주로 대테러라든지 국가 반역 혐의 이런 걸 수사를 하니까 북한 핵 개발하고 있는 북한에 미국에서 돈이 1억 달러가 들어간다면 그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첩보를 입수하고 우리 국가정보원에 조인트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공동 공작을 제의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도모 정보관과 FBI 요원이 서로 만나면서 이 사건을 추적하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수집 과정에서 이런 첩보가 들어왔어요. 김대중 비자금이 서부에 6억 5천만 달러가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은 한스 루이라는 사람이다. 그리고 누구 그 등장하는 인물 중에 전성식, 김홍걸 이런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희호 이렇게 들어가고, 이거 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접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언론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고의적으로 이 사건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언론에 의해서 은폐되고 있습니다. 굉장한 폭발력을 가진 사건인데도, 더구나 비자금 규모가, 이거 물론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거론되는 비자금 규모가 1억 달러 수표, 그리고
서부에는 시애틀 근방에는 6억 5천만 달러가 있다. 그리고 그건 김홍거리가 관리를 한다. 이런 첩보입니다, 첩보. 그리고 서부에는, 동부, 뉴욕 동부에는 김홍업 관련 7억 달러가 있다. 합쳐서 13억 5천만 달러가 있다. 하는 것을 국정원이 첩보로서 알게 되고, 국정원의 판단은 이게 인너서클에서 나온 정보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더구나 1억 달러 수표의 사본을 국정원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더구나 이 1억 달러가 그냥 1억 달러의 존재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김대중 비자금으로 밝혀지면은 해외에 빼돌린 자금이니까 탈세 부분입니다. 탈세 문제가 생깁니다. 외환관리법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비자금 조성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큰 정치적 문제가 되죠. 플러스 이게 중국에 투자해가지고 중국에서 수익금이 생기면은 평양 과기대로 들어간다 하면은 핵 개발을 하고 있는 북한을 도와준다는 이런 공식이, 이런 구도가 성립이 되니까 국정원에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서부뿐만 아니라 동부에 있는 비자금까지도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사라기보다는 조사라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의 협조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 왜냐하면은 국세청이 미국의 국세청과 서로 협조 관계에 있으니까 이것은 세금 탈루와 관계되니까 국정원에서 조사를 좀 협조를 해달라 해가지고 국정원에서 협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자 이 국정원 제 최초로는 국정원 메인 서버를 뒤진 것 같아요.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뒤져가지고 이 사실을 밝혀내가지고 언론에 어떤 식으로 지금 홍보를 했느냐 하면은 수사부서에서 이것을 적폐로 규정하고 김대중 비자금은 풍문이다. 풍문을 취재를 하기 위해서, 더구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말하자면은 뭐 사찰을 하기 위해서 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국정원 자금을 써가지고 했다 해가지고 이 관련자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이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냐? 최종업 전 국정원 차장, 김성년 국정원 대북 공작국장. 이 두 사람은 최근에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입니다. 2심에서 최종업 전 국정원장은 징역 1년 6개월, 김성년 전 국정원 대북 공작국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죄명이 뭐냐면은 주로 국정원 자금을 왜 이렇게 불법적으로 썼느냐는 겁니다. 국정원 자금은 이런 데 쓰면 되는 게 아니다. 제가 재판정에 가서 들어보니까 이게 이 재판의 실체는 이 비자금이 있느냐 없느냐에 집중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재판장이나 검찰은 일체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것을 조사하는데 국정원 예산을 왜 이렇게 썼느냐, 왜 이렇게 편법으로 썼느냐, 불법으로 썼느냐, 이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도 1심 재판장입니다만은 실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금의 적법한 집행 여부에만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억 달러가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거의 확실한 첩보를 가진 국정원이 조사를 안 하면 됩니까? 근데 조사를 할 때 드는 돈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는 것은 경리상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번 수사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거는 여기에 등장한 최종업, 김성년 등등 이런 분들이 그 돈을 쓸 때 단 한 푼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게 없어요. 횡령한 게 없어요. 횡령했다면 아마 크게 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 목적으로 쓴 거예요. 그것도 대북 관련성이 있으니까 국가 안보를 위해서 쓴 것이다. 더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은 2000년에 6월에 김정은을 만나러 가기 전에 일종의 뇌물 형식으로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4억 5천만 달러의 비자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전력자입니다. 그런데 재판에서는 꼭 격리 편법 그 정도 같으면은 이
정보기관은 돈을 쓰는 것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폭넓은 자유를 허용해야 됩니다. 왜 정보기관이 활동을 합니까? 정보기관은 대한민국을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지키려는 음지의 전사들입니다. 이 사람들 일종의 군인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교와 이런 게 적용이 됩니다. 때로는 암살도 하고 납치도 하고 합니다. 북한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죠. 여기에 법을 적용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법도. 그런데 이거는 법 중에서도 그냥 경리의 약간 문제가 있다 하면은 행정적으로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야 될 문제를 수사를 통해서 이 대북 공작 전선에서 평생을 바친 최종업, 김승현 두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김대중 드러난 지금 물증이 드러나고 있는 김대중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니까 월간조선이 뛰어들어가지고 이게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세한 내용은 월간조선을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이 테리 서적기라는 사람이 김홍걸, 그리고 김홍걸 집안과 아주 가까운 전성식 이란 분, 김진경 이런 분들과 서로 자주 만나서 사업을 논의하는 과정이 쭉 이 내용 증명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수표 사본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1억 달러 수표입니다. 1억 달러 수표가 어떤 식으로 이게 알려지게 되었느냐 하면은 그게 이제 핵심이죠. 그러니까 (200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이네요. 2009년 12월 24일 월간조선의 보도입니다. 김홍걸, 전성식, 그리고 김뭐뭐뭐 전무, 회계법인 전무입니다. 서적기 등은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 28층에서 LHL에 예치된 1억 달러의 투자와 관련해 면담하는 자리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 내용 증명에 따르면, 이 내용 증명은 테리 서적기의 법률 대리인이 김홍걸, 전성식에게 보내는 내용 증명입니다. 내용 증명을 국정원도 입수를 했을 것이고 월간조선도 입수를 했습니다. 내용 증명에 따르면 김홍걸은 이 자리에서 김전무와 서적기에게 미국 US뱅크에서 2009년 12월 21일자로 LHL 투자회사로 발행한 현금 수표 1억 불의 사본을 제시했다, 보여주었답니다. 그러니까 보여준 목적은 LHL에 1억 달러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을 하자,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 국정원 그리고 이 내용 증명 등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은 구도가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테리 서적기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시애틀로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잘 아는 전성식 씨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수표, 1억 달러 수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팩스로 보냈답니다. 그 팩스 사본을 테리 서적기 씨가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테리 서적기 씨가 제공한 걸로 보입니다만은 그게 국정원에 1억 달러 수표가 들어가고 그 1억 달러 수표를 본 원세훈 원장이라든지 위에 사람들이 이거는 조사할 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 핵심이 1억 달러 수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월간조선에 입수한 내용 증명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성식 박사는 2009년 12월 24일 회의 참석 후 며칠 지나가지고 서적기 씨에게 김홍걸 박사가 12월 24일에 제시를 했던 1억 불 현금 수표 사본을 2009년 12월
30일입니다. 오늘 날짜가 딱 나옵니다. 12월 30일에 홍릉 동부가 키스트 사무실에서 김모 처장님을 통하여 팩스로 서적기 씨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딱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 기사의 핵심이죠. 수표 4번을 보냈답니다. 근데 이게 보냈으니까 보내는 팩스 번호가 있었을 거예요. 국정원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팩스 번호를 보니까 바로 동부가 키스트 사무실 팩스 번호와 일치하더라. 그러면은 이 수표는 가짜가 아니고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원란조선은 이 수표 4번을 공개를 하지 않고 그 안에 사진으로 공개하지 않고 그 기재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제의 1억 달러 수표는 편지 봉투 크기의 가로로 긴 모양이다. 발행 은행은 US뱅크, 발행 날짜는 데이트 디셈버 21, 2009, 수취인은 LHL 인베스트먼트 LLC가 지정한 사람이 수취인으로 되어 있다. 금액은 US 그리고 1하고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 달러, 100 million dollars and 0 cents라고 적혀 있다. Pay to the order of LHL investment. 그리고 거기에 notice to customers 해가지고 영어로 as a condition to this institution's issuance of this check, purchase agrees to provide an appropriate indemnity or affidavit prior to the refund or replacement of this check in the event it is lost, misplaced, or stolen. In most states, a waiting period of 90 days applies. 이건 뭐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내용은 이 기관이 이 수표를 발행하는 조건에 따라 발행인은 이 수표가 분실되거나 잘못된 곳으로 보내졌을 시 혹은 도난됐을 경우 이 수표를 환불하거나 대체하기에 앞서 적절한 보상이나 내용 증명을 제공할 것에 동의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90일간의 대기 시간이 적용된다. 이 수표를 잊어버렸을 때의 대책입니다. 1억 달러 수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발행기관 뭐 이렇게 적혀 있고 수표 발행인 US뱅크, 지정지급인 프리퍼드 뱅크 LA 캘리포니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요청을 해가지고 김홍걸, 전승식 두 사람에게 질문장을 보냈더니 김홍걸 씨는 직접은 아니고 하여튼 허위다라는 내용인데 전승식 씨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반론을 보내서 이 반론문이 여기에 전승식 교수가 보내온 반론문 해가지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테리 서적기라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는 내용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면서 이 사람의 주장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쭉 일관하고 있는데 하나 이 반론문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문제는 1억 달러 수표. 1억 달러 수표가 허위다. 테리 스즈키가 주장하는 1억 달러 수표는 없는 것이다. 그건 가짜다. 그건 사실 자체가 없다. 하는 식으로 딱 부러진 해명이 여기에 없다는 거. 그게 가장 핵심인데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이 1억 달러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정을 갖게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원란조선의 후속 취재를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20일 오전입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언론에 들 겁니다. 우선 언론사에서 기자로 활동하는 사람이 약 3만 명입니다. 3개 사단 규모입니다. 인구당 기자가 제일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취재하는 모습을 보면은 극성이고
열심이고 때로는 무례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가 정권을 바꿉니다. 촛불 시위를 촉발한 언론의 최순실 보도가 결국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거칠고 열심인 언론이 기피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첫째, 기자들은, 우리나라 기자들은 위험 지역에 가지 않습니다. 전장에 가지 않습니다. 시리아 내전, 예멘 내전 이런 데 가지 않습니다. 가더라도 슬쩍 스쳐서 그냥 여행객처럼 갔다 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기자들은 거기서 열심히 취재를 하고 상당수가 죽기도 합니다. 한국 기자치고 전쟁 지역을 취재하다가 죽은 사람은 최병우 1950년대입니다. 한국일보 기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광주 세월호란 이름 앞에서는 갑자기 작아집니다. 작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기자임을 포기를 합니다. 그 예를 설명드린다면은 어제 소개를 해드렸던 월간조선의 3월호 특종입니다. 특종 내용은 김대중 비자금 관련 1억 달러 수표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1억 달러입니다. 1억 달러. 여러분 1억 달러 수표 본 적 있습니까? 1억 달러입니다. 1하고 공이 몇 개 달리면 9개입니까? 1억 달러 수표를 월간조선이 취재해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대중 관련, 삼남 김홍걸 관련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것을 보도한 월간조선 3월호는 이 기사를 아주 크게 취급을 했습니다. 표지에서는 단독 DJ 비자금 관련 1억 달러 수표 사본 확인. 본문에서는 아주 긴 기사를 실었습니다. US뱅크가 발행한 수표 사본은 존재, 김홍걸 등 당사자들은 부인, 국정원과 FBI 1억 달러가 북한 유입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합동 공작. 이것은 팩트입니다. 국정원과 FBI가 이 1억 달러가 북한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조인트 오퍼레이션을 했다는 겁니다. 조인트 오퍼레이션.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정황상 수표 사본 존재하고 이런 정황이 있으니까 이것은 사실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1억 달러를 추적했던 국정원 간부들은 한결같이 있다는 겁니다. 1억 달러는 빙산의 일각이다. 동부까지 합치면은 동부, 서부, 미국의 서부, 동부, 미국의 서부, 시애틀, 동부, 뉴욕 양쪽에 있는 김대중 비자금 규모는 13억 5천만 달러로 추정된다. 추정입니다. 이거는 추정된다. 그 중에 1억 달러는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월간조선 기사에 의하면은 물론 당사자인 김홍걸 그리고 자금 관리자로 보이는 전성식 두 사람은 반론문을 써서 부인을 했는데 그 부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이 1억 달러 수표가 왜 가짜냐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은 월간조선을 읽어보시고 조갑제닷컴에 기사 전문을 올려놓았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이게 김대중 비자금 관련 세 번째 취재입니다. 세 번 취재한 걸 합치면 단행본 한 권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 언론이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천지대사건이라고 합니다. 기자들 사이에 이런 정보가 실렸다면은 너도 나도 이 기사를 인용을 해가지고 쓰고 각각 따로 심층 취재를 해가지고 조국 사태처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기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조선일보에도 나지 않았어요.
월간조선, 조선일보 자매지입니다. 조선일보에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언론에 안 났다는 거죠. 딱 한 군데 뉴데일리. 뉴데일리에서 인용 보도를 했습니다. 뉴데일리에서 조갑제닷컴이 인용 보도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국 언론은 김대중 앞에만 서면 언론이기를 포기한다. 근데 이게 덮여질까요? 한국 언론이 눈 감는다고 해가지고 세계 언론이 눈을 감을까요? 그리고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실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한국 언론은 광주, 김대중, 세월호 앞에서 작아지느냐. 거기에 대해서 섰다가는 격렬한 항의가 들어온다는 거죠. 항의가 들어온다. 더구나 이 김대중 비자금 의혹 추적 사건은 국정원이 했습니다. 2010년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그 뒤 한 3년 동안 추적을 했습니다. 국정원이 추적하니까 기자가 취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깊게 들어갔죠. 당사자들을 해킹했다는 뉘앙스의 재판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간조선 보도보다는 훨씬 더 새로운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세청까지 협조를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단서를 포착을 했으면은 사실은 이것은 공론화했어야 됩니다. 국가적 사건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미국에 거액의 비자금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 일부가 북한을 통해서 들어가려는 정황을 포착했다 하면은 이 사실을 공개하고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에 요청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 문제를 확실하게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그런 용기가 없었어요. 이명박 정부가 이념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실용적인 사람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만은 이념 문제,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자꾸 꼬리를 내렸습니다. 광우병 난동 사태 때 꼬리를 내렸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당하고도 북한에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비자금에 대한 거의 확실한 정보를 장악하고도 그걸 덮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활용했다기보다는 안보적 사건으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건으로 매듭을 지었어야 되는데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덮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김대중 의혹을, 비자금 의혹을 덮어주어서 고맙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럴 사람입니까? 오히려 왜 덮었느냐가 아니고 왜 조사를 했느냐. 이것은 풍문이다, 뜬소문이다. 뜬소문을 조사하는데 왜 국정원 돈을 썼느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해가지고 이걸 조사했던 국정원 직무를 수행한 사람을 구속 재판을 지금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는 최종업 차장 징역 1년 6개월, 그 밑에 실무적으로 이 사건을 추적했던 국장 김성현 씨는 징역 2년을 지금 선고받고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그러면은 균형을 맞춰가지고 최소한 이 비자금의 실체 여부는 국가가 확인하겠다. 더구나 북한을 도울지도 모르는 일종의 반역적 성격의 자금일 수도 있으니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건 하지도 않았어요. 결국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 비자금 의혹을 덮음으로써 오히려 당하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 이념 문제나 안보 문제에서 타협적으로 나가면은 반드시 이런 꼴을 당합니다. 반드시 이런 꼴을 당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징역 17년 선고받고 재수감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가혹한 일이죠.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취임했을 때
남한의 반역 세력을 일소하라는 역사적 사명을 띄었는데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이런 꼴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광요 수상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산당과 싸울 때는 너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라고 싸워야지, 한 사람 죽는다고 해야지 그게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바로 그 표본입니다. 지금 김대중 비자금 의혹 추적 사건은 수사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언론이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느냐 하면은 일방적으로 검찰이 발표한 걸 그대로 옮기면서 풍문을 수사했다, 뒷조사를 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정에 가보면은 판사도 이게 비자금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자금 실체가 있는데 이게 북한과 관련성이 있다, 북한에 들어가는 비자금이다. 그럼 당연히 국정원이 취재를 해야 국정원이 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는 전혀 따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 변호인들도 아주 약하게 나옵니다. 주눅이 들었는지. 그러니까 검찰 페이스로 가면서 판사들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따지지 않겠다는, 노골적으로 따지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판사도 있습니다. 그럼 뭘 따집니까? 국정원이 선 자금, 추적하는 데 들어간 돈이 국정원의 말하자면 격리 규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따지고 있어요. 참, 그런데 놀랍게도 기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재판정에 기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월간조선 기자 그리고 세정신문 기자 빼고는 이 국세청 담당자가, 국세청 차장 그리고 청장 한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세무 관련 언론에서 좀 쓰고 메이저 언론에서 쓰지도 않고 취재도 안 합니다. 그런데 월간조선이 그 사람들 대신해가지고 열심히 좋은 기사를 만들어 놓으면 이걸 또 은폐를 해요. 이번에 이제 언론이 은폐를 합니다. 언론이 김대중 비자금 의혹 사건 1억 달러 수표 사본 확인까지 보도하지 않는다면 언론이 진실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 은폐하는데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기자도 아니고 언론도 아니죠. 김대중 앞에서 마냥 작아지고 있는, 그러나 이 사건은 점점 커질 겁니다. 왜냐? 월간조선이 손을 댔으니까 이제 끝장을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1억 달러 수표 사본이 가짜가 아니라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자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가 아니라면. 그런데 가짜라는 증거는, 주장은 아무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고 하는데 반박되지 않는 사실 보도니까 사실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그 파장이 어떻게 될까요? 그게 10억 달러가 된다, 10억 달러가 넘는다. 그럼 지금 누가 관리했느냐, 누가 조성했느냐, 무엇보다도 이걸 국정원이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사람을, 진실을 규명할 사람을, 그러니까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 돈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김정은의 핵개발에 쓰이지 않도록 차단하려고 한 사람들, 그러니까 안보 기관의 간부들을 감옥으로 보낸 사람이 역적 아닙니까? 애국자를 감옥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반역 자금을 덮기 위해서 애국자를 감옥으로 보냈다. 거기에 검찰 그리고 재판부가 합세하고 여기에 언론, 한국 언론이 묵시적으로 동조했다. 이런 구도입니다. 이런 구도인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기자들 취재 경쟁 벌려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1억 달러 수표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릴 때 아마
역사가 새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기자가 역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기자가 역사. 제가 1995년, 6년 무렵에 이스라엘 취재를 자주 갔는데 텔아비브 근방에 가면은 기갑사단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벽에 We made history라고 써놨습니다. We made history. 우리가 역사를 만들었다. 대한민국 언론 그동안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치열한 취재 경쟁을 통해서 한국 언론이 역사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